한 주간의 IT 이슈를 점검해 드립니다. IT 이슈 위클리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2020년 8월 3일입니다. 오늘 제가 너무 지각을 해서 아마 8월 4일에 업로드가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환입니다. IT 이슈 위클리는 커버 스토리와 헤드라인 한 줄 요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커버 스토리부터 만나보시죠. 자, 네이버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엿볼 수 있는 네이버의 성장 전략과 과제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모티브가 된 기사는 네이버 언택트 수의 2분기 영업이익 전년비 79.7% 상승이라는 파이낸셜 뉴스의 7월 30일 기사가 있었고요. 자, 반면에 또 똑같은 실적을 두고 네이버의 불안한 미래에서 블로터의 7월 31일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두 기사가 상반되게 이런 타이틀을 낸 것을 보면서 결국은 이제 실적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실적을 리뷰해 보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네이버의 2분기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역시 비대면 수혜주다라는 말을 듣고 있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네이버 본체, 포탈을 중심으로 한 네이버 본체 사업의 성장 정체를 이유로 이거 미래가 불안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비관론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네이버의 실적 발표 자료를 제가 직접 리뷰를 해보고요. 자, 그걸 통해서 발견되는 몇 가지 파인딩들을 통해서 네이버의 성장 전략과 그리고 과제가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IR 자료를 띄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자,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2분기 실적 발표 이렇게 돼 있죠. 한 장씩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첫 장에 이제 디스클레이머가 쭉 있고, 자, 실적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영업 수익. 보통 저희가 이제 매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온라인 쇼핑 증가와 성과형 광고 확대 등에 따라서 주력 사업 호조, 그리고 뭐 파이낸셜 웹툰, 클라우드 등 신사업 성장 가속화로 전년 대비 16.7% 증가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마케팅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2분기, 자 전년 동기 대비 라인페이와 관련된 대규모 마케팅 영향이 소멸로, 그러니까 전년에는 라인페이 마케팅비로 많이 썼는데 쉽게 말하면 올해는 이제 그걸 안 쓰다 보니까 전년 대비 79.7%나 증가를 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매출을 보면은요, 이게 지금 단위가 이제 10억으로 돼 있는데, 전체 이제 2020년 2분기에 매출이 1조 9천억 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이버 사업 부문, 포탈을 중심으로 한 네이버 사업 부문이 1조 2천억 원, 그리고 라인과 기타 사업 부문이 6,900억 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 비용은 1조 6,700억 원으로, 그래서 영업이익은 결국은 2,300억 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보면은 네이버 사업 부문의 영업이익은 3,389억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라인과 기타 사업 부문은 마이너스 1,083억 원 이렇게 나와 있죠. 보면 전년 대비해서는 매출이나 그쵸? 또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큰 폭으로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전 분기 대비해서는 전년 대비해서는 조금 이제 상승폭이 적죠. 그래서 전 분기 대비해서는 매출은 9.8% 그리고 영업이익은 4.1% 이렇게 나오는데 매출의 증가세를 보면은 실제로 네이버 사업 부문에 비해서는 뭐 라인이나 기타 사업 부문에 그런 그 성장률이 좀 다소 적기 때문에 또 요런 영향 그리고 영업 비용에 있어서는 매출 대비해서는 비용의 증가폭이 꽤 크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년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의 성장세는 좀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영업이익률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매출의 성장세에 비해서는 비용의 성장세가 꽤 높기 때문에 결국은 전 분기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0.7%포인트, 그러니까 0.7%포인트가 내려간 그런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 실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여전히 보면 네이버 사업 부문 대비 라인과 기타 사업 부문의 매출은 약 한 절반이 조금 넘는 그쵸? 한 60%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의 그 비중을 계속해서 차지하면서 최근 4, 5분기 간에
그렇게 계속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라인과 기타 사업 부문이 상대적으로 매출 비중이 더 늘지는 않은 그런 상태인데 또 비교적 보면은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천억대 비용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보면 전체 영업 비용 중에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천억대를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이 여전히 네이버 사업 부문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제 크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이버 사업 부문은 꾸준하게 이 덩치를 유지를 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장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라인과 기타 사업 부문도 물론 성장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신사업으로서의 그런 어떻게 보면 입지를 다지려면 사실은 이제 본체 대비 그 매출의 비중들이 계속 좀 높아져 가야 되는데 계속 비슷하게 이제 가고 있는 모습이 있죠. 그에 비해서는 비용이 뭐 상대적으로 많이 줄고는 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전년 대비해서는 많이 줄었지만 전 분기 대비해서는 오히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더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비용적으로도 계속해서 신사업 쪽에서는 부담이 좀 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뒤에 이제 하나씩 좀 보시죠. 이제부터 나오는 거는 네이버 사업 부문에 대한 얘기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비즈니스 플랫폼 해서 CPC, CPS 상품 결국은 검색 광고와 쇼핑에 대한 그런 매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분기별 매출을 보면 뭐 아주 깔끔하게 우상향으로 쭉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7,700억 정도를 기록을 했고 온라인 쇼핑 수요 증가에 따라서 스마트 스토어 거래액이 64%나 늘면서 전년 대비 8.6%, 분기 대비는 3.7%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네이버가 네이버 플러스라는 멤버십을 또 도입을 했죠. 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비즈 어드바이저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함으로써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중소 커머스 상인들과 이제 동반 지속을 하는 커머스 플랫폼으로서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뭐 아주 이제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IT 플랫폼 부문은 어떨까요? 네이버 페이, 뭐 클라우드, 웍스, IT 서비스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분기별 매출 보면 더욱더 아주 그냥 예쁘게 올라가고 있죠. 그죠? 아직 덩치는 크지 않지만 앞에서 보시면 CPC, CPS 쇼핑 쪽에 대한 검색 광고 쇼핑 쪽에 대한 부분이 7,770억인 것에 비하면 지금 현재 이제 요 매출 한 1,800억 정도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아직 뭐 아주 덩치가 큰 건 아니죠. 그렇지만 급격한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70% 성장을 했고 분기 대비해서는 전분기 대비해서는 21% 성장을 했죠. 이거 역시 결국은 온라인 쇼핑 증가, 또 외부 결제처 확대, 네이버페이의 거래액이 56% 성장한 것에 기인하는 결국은 뭐겠습니까? 앞에서 보신 CPS에 의한 매출 증가와 IT 플랫폼에서 페이의 매출 증가는 결국은 쇼핑에 대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쇼핑 또 거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코로나로 인해서 증가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동반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클라우드 분야에 신규 고객 추가가 되고 있고 그쵸? 뭐 웍스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그 협업 툴에 대한 이런 또 니즈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 IT 플랫폼 부문도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문제는 이제 광고 부문입니다. 뭐 디스플레이 애드, DA 광고 상품 쪽인데 보면은 5분기에 걸쳐서 이렇게 쭉 보면 그냥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약간은 전체적으로는 정체를 하고 있죠. 뭐 약간은 올라가고 있는 상향 곡선을 그리고는 있고 실제로 전년 대비 4.9%, 뭐 전분기 대비 21%라고 써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전체적으로 크게 성장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성과형 광고를 도입을 하면서 모바일 앱에 네이버가 성과형 광고 도입을 했었죠. 그거에 따라서 코로나19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1분기에 쭉 빠졌던 거에 비해서는 많이 이제 회복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건 뭐 사실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성과형 광고를 뭐 밴드와 같은 곳에 더 인벤토리를 확대 적용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향후에 뭐 꾸준히 이제 올라갈 거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요. 자, 컨텐츠 서비스 추세선을 그리자면 역시 성장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역시나 좀 이 플럭추에이션이 큰 편입니다. 그렇죠? 변동폭이 큰 편이에요.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는 58.9% 성장을 했고 전 분기 대비해서는 43.8% 성장한 아주 뭐 높은 성장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사실이지만 변동성은 여전히 꽤 커 보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코로나와 같은 것들이 터졌을 때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분야이고 특히 이제 유료 결제 같은 것들은 코로나 시대에는 아무래도 많이 위축이 되죠. 특히 이제 컨텐츠 서비스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생활의 필수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코로나 같은 것들이 한번 터지게 되면 바로 이제 다운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런 변동폭은 좀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웹툰이 뭐 잘 나가고 있고 그쵸? MAU 6,400만 명 글로벌리 달성을 하고 뭐 그에 따라서 2분기 거래액이 뭐 전년 대비해서 57%나 성장을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컨텐츠 서비스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V 라이브가 사실은 방탄소년단을 어떻게 보면 좀 뺏겼죠. 이제 뺏기면서 다시 이제 YG와 SM의 컨텐츠 투자를 하면서 다시 이제 아티스트들을 어떻게든 끌어모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거에 따라서 뭐 향후에 매출이 더 회복이 될 거다, 뭐 이런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용 손익을 보면 뭐 대체로 제가 보기에는 뭐 괜찮은 편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자, 플랫폼 개발 운영 뭐 이거는 사실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니까 뭐 이거 증가하는 것도 어느 정도 매출 증가폭 대비 매출이 16.7% 증가를 했잖아요. 그것보다 조금 더 적게 증가를 했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뭐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숫자인 것 같아요. 또 대행 파트너 수수료는 뭐 쇼핑과 같은 또 결제와 같은 이런 부분에서 수수료를 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뭐 변동비 성격이기 때문에 뭐 이것도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진 않겠죠. 또 인프라는 오늘 발음이 되게 꼬이네요. 인프라는 캐펙스 투자 성격이니까 이것도 역시 뭐 어느 정도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마케팅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글로벌 마케팅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 기간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계속 유지를 한 것은 저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코로나 시대를 더욱더 공격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숫자들도 뭐 저는 사실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보게 되면 라인과 기타 플랫폼 요 부분입니다. 뭐 앞에서 영업이익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영업 비용이 1조 6천억 원인데 대략 8천억 원이 라인과 기타 플랫폼에서 나가니까 결국 거의 절반 정도가 라인과 기타 플랫폼에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앞에서 다시 한번 쭉 보실까요? 앞에서 보시면 매출은 어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매출은 약 한 60% 정도 되죠. 60%가 조금 안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매출의 비중은 계속해서 더 늘지 않고 있지만 보면은 다시 볼까요? 매출의 비중은 전체 매출 대비 어느 정도 되면 60%가 아니군요. 한 35% 정도 되겠네요. 그죠? 전체 매출 대비 35%, 네이버 본체 대비 60%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전체 매출 대비는 35%의 매출을 가지고 있는 라인과 기타 사업, 신사업 부분이 다시 비용으로 보면 전체 비용 대비해서는 거의 절반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매출은 35% 정도인데 비용은 거의 절반 정도를 가지고 있는 이런 현상이 이 과거의 분기들도 보면 대체로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라인과 기타 사업에 있어서의 매출의 성장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 비용의 비중은 계속해서 절반 정도의 비중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적인 영업에 있어서는 라인과 신사업 부분, 이 부분들이 여전히 큰 부담을 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 뒤에 이제 뭐 이익에 대한 거 부문별 이익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건 뭐 크게 이제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요, 제가 앞서 장표들을 리뷰하면서 뭐 이런저런 테이블들을 보면서 막 오가면서 설명을 드려서 좀 정신이 없으셨을 텐데,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생각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2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서 느낀 파인딩들인데요. 네이버가 자, 어느새 쇼핑 플랫폼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 CPC나 CPS나 뭐 여전히 이런 것들이 중심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들이 보면 근본적으로는 다 거의 쇼핑을 위해서 존재하는 상품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조금 과장하는 거지만
검색 광고도 사실은 뭐 대부분의 검색 광고를 올리는 광고주들이 클릭을 통해서 거래가 일어나기를 원하지 그냥 클릭을 통해서 노출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CPC, CPS 이거를 비즈니스 플랫폼이라고 하나로 엮은 이유도 아마 그러한 이유가 있을 텐데 결국은 이 매출의 비중이 여전히 굉장히 높고 이 매출의 비중을 깰 만한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가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새 보니까 야, 이 네이버는 그냥 쇼핑 플랫폼이 됐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IT 플랫폼 아까 보셨던 뭐 페이나 뭐 클라우드나 이런 뭐 웍스나 이런 부분들 역시 쇼핑이나 비대면 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동반 상승을 하는 결국 1번과 2번을 합쳐서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 네이버의 지금의 성과를 만들고 있는 거는 결국은 쇼핑, 그쵸? 그리고 약간의 비대면 수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많은 기사들에서 언급을 해놨는데 실제로 쇼핑이 살렸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네이버가 굉장히 운 좋게도 이 시기를 잘 버텨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기가 올 줄 모르고 그냥 쇼핑이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 놨을 텐데 이런 것들이 지금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 어떤 사업 플랫폼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DA 광고 부문 여전히 선방은 하고 있지만 그쵸? 아까 제가 설명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향후에 이제 뭐 인벤토리도 늘리고 뭐 타겟팅도 잘하고 하면 뭐 늘 겁니다 이렇게 써 있긴 하지만 자,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게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체하는 모습을 보이는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고민은 결국은 동영상 광고 시장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이게 아직도 묘연하기 때문이죠. 결국은 이제 네이버가 기존의 DA 광고만으로는 더 이상 성장을 만들어내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DA 부분에서는 보이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컨텐츠 서비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플럭추에이션이 여전히 크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기에 미래가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라인과 같은 해외 사업, 그리고 미래 기술 사업, 뭐 신사업,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강조는 돼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코스트 팩터로서 그렇죠? 전체 매출 대비 비중은 35%인데 비용 대비 비중은 50%, 굉장히 높은 그렇죠? 그래서 매출 대비 비용의 비중이 여전히 계속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과연 지속이 돼야 되는가? 이것이 전체적인 성과에 영향을 주는 뭐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번 2분기 이제 실적 발표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죠. 자, 이 파인딩들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죠? 제목이 그거였죠? 이 실적 발표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네이버의 성장 전략 과제. 이런 두 가지로 나눠보면은 이렇습니다. 결국은 네이버의 단기적인 성장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결국 쇼핑과 비대면에 따른 IT 수요에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안 그래서 이 부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성장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네이버 멤버십 출시, 뭐 라이브 커머스 출시 이런 것들이 의미를 하듯이 결국은 쇼핑에서의 장악력을 어떻게 더 높일 것인가 이게 이제 단기적인 성장 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뭐 이건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은 네이버 내에서의 현재 매출 비중을 보나 그리고 시장의 수요를 보나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면 현재로선 당연히 쇼핑에 힘을 줄 수밖에 없는 예전에 제가 네이버 멤버십의 실제 사용 후기를 분석했던 그런 방송을 해드렸었는데 그때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의 결론이 어땠습니까? 쇼핑 외에는 별 볼 일이 없네? 약간 이런 거였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되게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네이버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결국은 그냥 쇼핑에 힘을 주는 형태로 멤버십 제도를 만든 것이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는 맞는 판단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쉬운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쇼핑을 중심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나 이 얘기를 다시 뒤집으면은요, 쇼핑 그리고 쇼핑과 연관된 여러 가지 인프라를 형성하는 사업들, 그렇죠? 뭐 대표적인 게 페이겠죠. 자,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결국은 단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의 드라이버가, 그죠? 현 시점에서는 뚜렷하지 않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블로터와 같은 그런 일부 기사들에서는 물론 이제 뭐 굉장히 아주 짧게 뭐 분석을 하시긴 했지만 보면은 결국 이제 네이버의 미래가 불투명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겠죠. 왜냐면 어떻게 보면 쇼핑에 매달려서 지금 성과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고
어찌 보면 광고 사업의 약간의 부진을 그 쇼핑이 뒤집어서 엎고 있는데 그런 본연의 사업들은 계속 정체되고 뭔가 성장세가 보이지 않으니 이 어떻게 보면 이제 펀더멘탈리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자, 이것도 뭐 운빨이 됐든 뭐 네이버의 성견 지명이 됐든 어쨌거나 네이버는 이제 더 이상 어떤 특정 사업을 하는 사업자다 이렇게 보기 어렵잖아요. 굉장히 넓은 사업을,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뭐 쇼핑을 통해서 뭐 이 위기를 또 겪으면 어떻습니까? 그쵸?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매체로서의 파워가 갑자기 꺾이지 않는 한은 결국 포털 사업의 성장세도 어느 정도는 이어갈 테니까요. 그러나 물론 과제는 이쪽은 뒤에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따라서 이제 다음에 제가 열거할 이런 과제들에 대해서 네이버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를 살펴보면 단기적인 성장, 지금 쇼핑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운이 좋게, 그죠? 뭐 누군가는 시니컬하게 볼 수도 있어요. 참 네이버가 운 좋게도 지금 이렇게 잘 살아나간다. 단기 성장은 이뤄내고 있는데 장기적 관점의 성장도 어느 정도나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다음에 나오는 과제들을 보면 이제 가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적인 전략을 분석하시는 분들이나 또 네이버와 경쟁하는 사업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혹은 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자, 앞으로 남아있는 이런 과제들에 대해서 네이버가 어떤 답을 내놓는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장기적 성장을 위한 과제가 무엇이 있을까? 제가 세 가지로 나열을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매체 파워가 갑자기 죽지 않는 한 포털 사업도 어느 정도 성장은 계속 할 거다. 다만 여기에서 유일한 걸림돌은 어떻습니까? 포털 사업의 유일한 사업 모델은 광고인데 지금 현재는 동영상 광고 시장을 네이버가 제대로 못 잡고 있죠. 유튜브에 다 뺏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 동영상 광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런데 이 동영상 광고 시장이랑 재밌게도 그냥 광고를 따온다고 되는 게 아니죠. 동영상과 관련된 서비스가 역시 경쟁력을 먼저 가져야만 그 뒤에 광고가 따라오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현재 열의에 있는 이 동영상 서비스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바로 이제 장기적 성장을 위한 초점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네이버가 지금 한참 이제 열을 올리고 싸움을 하고 있는 뭐 OTT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나마 보면 잘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이제 브이라이브 정도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컨텐츠 파워에 따라서 플럭체이션이 굉장히 강하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유튜브 대비해서 과연 어떻게 하면은 동영상 서비스의 경쟁력을 얻을 수 있을지 그걸 토대로 동영상 광고를 따올 수 있을지 이게 바로 이제 실적을 향후에 이 결정 짓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컨텐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제 결국은 이렇습니다. 컨텐츠 서비스라는 거는 컨텐츠의 퀄리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플럭체이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본질적인 이 사업의 본질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컨텐츠 사업을 하면서도 안정성이 가장 높다라고 평가되는 회사가 바로 디즈니인데요. 디즈니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그리고 장르적인 뭐 포맷에 있어서 매체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형태의 포트폴리오를 아주 굉장히 잘 짜놓고 있습니다. 아주 그 어떻게 보면 과학적이라고 할 정도로 막 이렇게 잣대를 대고 봐도 저렇게 잣대를 대고 봐도 디즈니는 굉장히 고르게 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어떤 장르가 뜨든 또 어떤 장르가 죽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잘 이제 평균을 이루면서 성장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데 네이버가 컨텐츠 서비스를 앞으로 계속 가져간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거를 안정성 있게 쭉 끌고 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자,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의 포트폴리오 구성은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하려면 네이버가 당장에 모든 컨텐츠를 다 만들 수는 없으니 컨텐츠 제공자와의 협업 구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게 바로 이제 중요한 숙제가 되겠죠. 실제로 뭐 오늘 난 기사에 보면은 또 SM에 거액을 투자하기도 했고 YG에는 원래 투자를 했었고 그쵸? 뭐 JYP에도 투자를 할 거고 뭐 그 외에 이제 방송 사업자나 뭐 여러 가지 투자들을 또 해야 되겠죠? 결국 컨텐츠 서비스, 동영상 이런 것들이 다 엮여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해외 사업과 미래 기술 사업에 대해서는 자, 과연 수익성을 언제 어떻게 확보할 거냐. 물론 이게 뭐 말처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어떤 목표로 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소위 말하면 수익성이 마이너스라도 용인을 하고 아니면 그 이후부터는 어떤 식으로든 뭐 돈을 벌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준을 아마 이제는 마련을 해야 될 거예요. 뭐 저도 예전에 네이버에서 좀 근무를 해봤지만 사실 네이버가 기존에 있었던 뭐 어떤 전형적인 대기업 같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면서도 굉장히 벤처스럽고 이런 면이 다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신사업이라고 하는 게 되게 유망하다 싶으면 뭐 수익성 이런 거 별 상관없이 막 이제 또 돈을 이제 막 때려 부으면서 쭉 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거 사실 자체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 자 이제는 결국 어떻습니까? 최근에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막 거의 뭐 절벽처럼 이렇게 쫙 절벽 모양처럼 쫙 올라갔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점점 주주들의 기대치는 올라갈 텐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해외 사업과 미래기술 사업이 네이버 전체의 수익성에 굉장히 이 발목을 잡는 그런 요인으로서 지금 오랫동안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자, 과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용인을 하면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결국은 어떤 수명 주기, 그리고 평가에 대한 방식, 뭐, 기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마련할 때가 점점 올 거다. 사실 이런 압박이 점점 올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뭐 우리 주가 좀 빠져도 상관없어. 그냥 버티면서 갈래 하면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보자면 이런 앞에서 나왔던 실적 발표를 보면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쩌다 보니 이 세상 쓸데없는 게 네이버 걱정인데 세상 쓸데없는 네이버 걱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코로나 위기는 제가 보기엔 네이버가 뭐 거의 뭐 이제 어느 정도 탈출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또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아마 이런 과제들에 분명히 집중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지금 굉장히 하이 레벨로 정리되어 있는 그런 실적 발표를 본 거기 때문에 실제로 네이버 내부에서는 뭐 이것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아주 디테일한 그런 과제들을 다 뽑아내고 또 관리를 하시겠죠. 자, 이에 따라서, 그쵸? 이에 따라서 관련 업계에 계신 분들은 분명히 제휴나 협력의 좋은 기회를 만나실 수도 있고요. 그쵸?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몇 가지의 영역들에서 과제들을 수행을 함에 따라서 네이버가 오히려 작은 회사들에게 좋은 기회를 줄 수도 있고요. 또 혹은 경쟁이 심해지면서 작은 회사로서는 또 위기를 맞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스타트업일수록 늘 이런 실적 발표 보면서 그냥 아이 뭐 저거 뭐 네이버 뭐 우리랑 먼 얘기고 그냥 네이버 잘 나왔겠지 잘했겠지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내실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런 작은 스타트업일수록 이런 실적 발표를 보시면서 거대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디에 관심을 둘지 뭐가 지금 부족하고 뭐가 목마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버 스토리였습니다. ITC 위클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헤드라인 한 줄 요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이크로소프트가 9월 15일까지 틱톡에 대한 인수 협상을 진행한다는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이 오늘 올라왔었죠. 예, 트럼프가 원래 8월 1일부터 틱톡은 이제 미국에서 못 써 이러고 막 선언했다가 갑자기 MS가 사겠다고 하니까 마음을 살짝 바꿔서 그러면 45일 내에 마무리해 뭐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죠. 짧은 시간을 뒀고 또 전제 조건이 뒷 배경에 뭐가 있습니까? 이번 협상 안 되면 어차피 틱톡은 미국에서는 못 쓰는 서비스야 이런 엄포가 지금 깔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틱톡이 조금 더 불리한 입장에서 인수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MS한테는 뭐 아주 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자, 양측 간의 협상이 타결이 되면 MS가 틱톡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정치적인 그런 그 문제, 국가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그리고 SNS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뭐 그런 계기가 되겠다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넷플릭스가 KT IPTV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망 대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면서 들어갑니다. LG U 플러스에 지금 현재 들어와 있죠. 근데 LG U 플러스에는 실제로 거의 이제 공짜망 같이 쓰고 있고요. 그러나 KT IPTV에 들어오면서는 망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걸로 그렇게 전제를 하고 들어가기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KT한테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걸 두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 이로써 넷플릭스에 대한 장악력은 더 높아지겠구나 이러고 이제 많이 걱정들을 하고 계시죠. 참 한동안 맡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넷플릭스를. 자, 이러면 8월 중에 서비스 한다고 하니 넷플릭스 판이 조금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이 2분기 깜짝 실적을 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구글도 좋은 실적을 내긴 했는데, 구글의 매출은 사상 첫 감소를 했다고 해요. 자, 그러나 구글 포함한 이 모든 4개 회사, 가파라고 불리는 4개 회사는 모두 월스트리트의 기대를 뛰어넘는 그런 실적을 보였다고 합니다. 미국과 마찬가지,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역시 비대면 수혜주들이 2분기에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애플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팟빵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각 플랫폼에서 검색창에 디토 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추천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 뭐 장마도 있고 태풍도 올라온다고 하는데 늘 그렇듯이 건강 잘 유의하시고요. 또 빗길에 안전 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